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오늘 이종목 전문가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4분기 주도주 전망과 매수 유망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께서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공짜 강의가 가득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공짜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종목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4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주 전망과 전략 함께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종목 전문가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지금 바로 찾아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 진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MC넥스고요. 네, MC넥스요. 네. 시청자님 혹시 TMC 아니신가요? 아, 예, 맞아요. 네. 착각이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전화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예, TMC 반갑습니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네,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 52,000원이고요. 네.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자꾸 네. 내리는 거예요. 아, 네. 이 종목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4,700억 원 정도 기록하는데 이게 주가가 좀 낮아져서 이 정도고요. 오늘 네. 13.3% 큰 양봉을 뽑아내면서 44,2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와,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지금 20% 안테는 일을 한다고 종일 안 받거든요. 그러셨군요.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10% 후반으로 지금 줄어드신 상태고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요. 또 어느 정도 목표가가 달성될 건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좀 손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 그리고 손절 없이 대응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필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TMC 이제 특수가스 쪽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가 그래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반도체 쪽에 이제 같이 올라갈 때 소재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좀 애매한 가격대긴 한데 지금 그 이익 추이를 봤을 때는 6개월 내의 목표가는 전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1년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본전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져가시면서 일단은 본전 이상의 흐름으로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내년까지는 반도체 흐름이 뭐 부침은 있겠지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메모리 쪽에 바인딩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이제 그동안 크게 올랐다가 내려왔던 부분인데, 올랐던 부분은 사실은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그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됐다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22년도에 3,500억이죠. 예, 3,500억 정도. 근데 이제 향후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내년까지는 크게 고만고만한데 25년도에는 이제 넘어설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6만 원 넘어갔던 이 가격대는 반도체 어떤 그 경기 전환이 반영된 가격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시죠. 6개월에 저는 그 이제 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라면 한 5만 원, 12개월이면 한 6만 원 정도 보는데, 또 내러티브에 따라서 주가는 얼마든지 그 상승폭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만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으로 올해 안으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랜드마크를 좀 정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가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제가 앞에서도 좀 언급드렸습니다만, 디램 가격이나, 그 이익 전망에 대한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당분간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서, 그런 그 대형주가 꺾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좋게 가져가시고, 또 전망이 바뀌면서 좀 꺾어진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 매수하셨는데, 우선은 5만원 접근하시면은, 절반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고, 손절은 그래도,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니까 4만원 정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또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나머지만 또 조금 들고 가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어떠신가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고 한 6개월 안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조금 올라올 것 같습니까? 네, 연내 매수가 이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4만 원을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네. 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 과정에 놓여 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 TMC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시간 투자한다면 수익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까지 반도체 업종 내 종목들 부침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차 5만 원에서 절반 매도 의견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까지 반영한 가격인 2차 6만 원 선까지 목표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이탈시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블레스님이시고요. 테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4,600원에 7%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래 기다려서 매수가 다가오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인내의 결실로 매수가 부근까지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5.81% 상승으로 22,75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이고요. 반도체 정공정 장비 기업. 테스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테스는 이제 전공정 쪽이죠. 근데 이쪽은 주로 이제 낸드 메모리 쪽하고 바인딩이 돼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낸드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가장 후행이죠. 프로세서가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 램이 살아나고, 그다음 이제 낸드도 살아날 걸로는 기대되는데 가장 좀 늦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다른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2021년, 22년 정도의 매출 흐름을 보면은 한 3,500억 정도 수준인데, 2025년 정도 돼서야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면,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 주가 흐름이 한 4만 원 정도 상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이 추세상으로 넘어가기 힘들다 보여지고, 올해 내년 이익 그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가 적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그 가격대니까 우선은 25,000원 넘어서는 흐름 나오면은 물량을 조금 줄이시자.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소비 수요 쪽, 그 스마트폰이나 PC 쪽의 수요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낸드 메모리, 그 이제 비효율성 메모리죠. 저장 메모리 쪽도 좋아질 걸로 보여져서 당분간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큰 지금 산업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5,000원 넘어서면 물량이 작으시니까 줄이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갖고 가시죠. 예, 물량이 많으면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종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26,000원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뭐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낸드 쪽 살아나고 또 이쪽 그 비메모리 쪽도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동안 이제 이 업체 쪽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 정도 프리미엄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뭐 추가 여력이 되신다, 그 7% 지금 비중이 7%니까 만약에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접었다가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 조금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갖고 계신 거에서 합쳐서 한 15%까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 없이 대응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손절가 없이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두 번에 나눠서 예, 반도체 할까요? 쪽은 네, 크게 지금 뭐 손절을 안 하시고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 2차로 나눠서. 예, 1차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자, 테스 반도체 전 공정 낸드 플래시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업황 내에서 가장 개선이 늦을 분야로 낸드 플래시를 꼽았는데요. 내년까지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1차 목표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25,000원 제시를 했고요. 2차 26,000원입니다. 그리고 2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가지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매수가 종목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진단해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실시간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이노와이어드 있어요. 아,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62,150원인가? 그래서. 62,150원이요? 네, 아, 시청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아, 비중이 얼마실까요? 20%요. 20% 있으시고요. 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고요. 아, 저 그때 제일 비싸게 사가지고 몇 년 됐어요. 예, 아마 한 5년 정도는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 정말 이 긴 하락과 가격 조정을 버티셨는데 아직도 복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44% 하락한 24,000원 기록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에 어느 선에서 추매를 좀 해도 되나요? 좀 주식도 비중이 많아가지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추매도 못 하겠고. 하지만 또 저희가 권해드린다면 용기를 한번 내보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죄송하지만 지금 바뀌어가지고 좀 네. 말씀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저희 유튜브에 또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요, 시청자님. 네. 혹시 잘 안 들리시면 꼭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예요? 네네네. 저 그런 거 잘 못 봐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남필상 전문가님, 목소리 네. 크게 해주시고요. 예, 자, 이 종목 60% 손실이신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통신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앞으로 네. 이제 6G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그 시험 계측부터 해가지고 스몰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그 6G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사실은 5G만 해도 그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크게 뭐 부족함이 뭐 없다 혹은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그 제한이 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6G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게 시그널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일단 이익 추이만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1,000억대 매출을 작년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좋아지긴 하지만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매출은 그런데 이제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 EPS 과거 5년치가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 갔을 때 한 2배 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과하게, 예, 실적선을 과하게 이탈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냥 이제 빠르게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내년까지 실적 흐름을 반영한 6개월치 목표가 한 36,000원? 그리고 1년치 목표 한 48,000원 잡으면은 일단은 크게 실적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좀 많이 낮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실적이 또 다르게 좋아지는, 뭐, 예상치를 크게 상향한다든지, 또 혹은 뭐 테마 흐름을 타면서, 뭐 다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탄력이 나온다든지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36,000, 2차 48,000으로 잡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되시니까 제가 말씀하신 그걸 1차, 2차 목표로 정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뭐 손절하실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추가로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인프라법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5G 통신 장비주가 한 차례 같이 올랐는데 어제 보시면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쪽에서도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통신 장비주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실지. 물론이죠.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에 통신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통신주 흐름도 좋아질 거고, 그걸 감안해서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그걸 감안해도 예. 뭐 7만 원은 뭐 그러니까 6만 5천 원, 7만 원 정고점이죠. 이거 여기는 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올라갔다. 예. 이미 2020년의 주가 흐름은 좀 과한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20% 비중이신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또 1차 나눠서 정리하는 정도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 조절 때문일까요? 그래도 너무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네. 이제 주가, 그러니까 오른 종목을 자꾸 사게 해서 되는 심리가 뭐냐면 사실은 좋은 종목을 현금만 갖고 쳐다봐야 되거든요. 고수가 되려면.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이 내려갈 때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관심을 계속 관찰을 하되 현금을 들고 보는 거죠. 실제 사는 거는 주가가 쭉쭉 빠질 때. 근데 지금처럼 이제 돈을 갖고 있고 이런저런 관심 없이 내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당연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눈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하신 다음에 전략을 짜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앵커님. 네. 너무너무 안 되게 밖이 시끄러워가지고요. 아, 그러셨군요. 좀 크게 좀 요점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좀 크게 네, 해가지고. 말씀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이 종목, 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미국 인프라법 투자 수에 대한 기대감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로 36,000원 보시고 2차로 네. 48,000원 보시면서 비중을 점차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1차가 36,000원이요? 네, 2차가 4만 얼마요? 8,000원입니다. 48,000원까지. 네. 그건 기간은 언제쯤이나? 6개월,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이요? 시청자님. 36,000원, 48,000원이요? 맞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고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노와이러스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캡사이신 님께서 와주셨고요. 유진테크 올라왔습니다. 44,200원에 8% 진단 부탁드립니다. 긴 기다림이었어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오늘 10.7% 급등 축하드리고요. 오늘 종가가 42,350원 선 나왔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와, 손실 정말 많이 줄이셨어요. 5%까지 줄이셨는데요. 유진테크 이제 수익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지금 이제 유진테크 44,000원. 예.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주가 흐름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익 추이만 봤을 때는 전고점 55,000원까지 1년 목표치로는 적당해 보이거든요. 매출 흐름이 지금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흐름이 있는데 내년부터 해서 그 이상으로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55,000원 정도의 주가 흐름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그 증착 장비 쪽이고 또 전공정을 다루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수익 구조가 확 좋아지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가격대 44,000원은 지금 크게 문제 없는 가격대로 보이고요. 가격 목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55,000원을 목표로 잡으시고 5만원 정도 전후에서 물량을 1차적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55,000원 접근하면 전량 매도. 지금 제가 55,000원 보는 건 1년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주가 흐름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생각 외로 꺾어졌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꺾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크게 주가가 꺾어진다 그러면 또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의문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격 44,000원은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5만원 1차, 2차 55,000원 전후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테스와 마찬가지로 전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유진테크는 3분기는 또 적자가 소폭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 꾸준한 장비 개발, 또 4분기 실적 정상화 등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테스와는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1차 5만 원 전후, 2차 5만 5천 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세진중공업이고요. 네. 5,700원에 10%예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예, 딱 매수가 부근이세요. 네. 네,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며칠 안 되는데요. 이게 좀 6,000원대에서 놀다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해봤는데 예. 그 뒤로다가는 뭐 별로 그렇게 신동치 않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뭐 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네. 계속되고 있고요. 그 조선 기자재 가운데서 세진중공업 골라주신 분이신데요. 5,680원 오늘 종가입니다. 네. 남필상 전문가님. 신통치 않다는 말씀하세요. 보유를 했더니 좀 신통치가 않은데 잘못 골랐나 확인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지금 예,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계속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면서 빠지고 있네요. 예. 지금 수익 그 이익 추이만 봤을 때는 그래도 2021년, 22년 고점 수준 8,000원. 예. 이 수준은 갈 수도 있는 이익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매출이 작년 한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 정도 흐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로 봤을 때 지금 1분기 적자 나왔지만 2분기 벌써 한 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 계절성을 감안해도 작년 2분기 120억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익 추이로만 봤을 때는 8,000원 정도 또 가능한 흐름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꺾인다는 거는
조금 이제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좀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5,700원이니까 손실은 보지 않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도 줄고 있어서 이제 바닥에 거의 이제 온 것 같은데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그 조선이 지금 산업 사이클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수주 흐름이 조금 꺾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조선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또 접었다가 또 마지막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갈 때 이제 같이 좀 세진도 움직여 줄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6,500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6,000원 아니고 5,500원. 예. 5,500원이 깨지면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시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떠실까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500원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이거죠. 예.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죠? 외국인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네네. 최근에 좀 수주 동향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심리에 네네. 반영되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세진중공업 이익 추이와 수주 동향 등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 1차적으로 6,5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이탈했을 때 절반 매도 의견 제시하고 있네요.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연해피님이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림. 3,1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5% 비중 있는데요. 종목 진단,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하림 최근 동향 어떨까요? 하림 지주와 함께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꽤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0.71% 상승을 했지만 2,855원 선 기록을 했고 8월 한때 3,700원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종목이 어떤지 목표가 얼마 잡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예. 매수하신 지는 좀 됐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3,000원 정도? 뭐, 비중은 5%니까 가볍네요. 제가 봤을 때 하림은 계속해서 이게 크게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근데 이제 이익 추이로 봤을 때 지금 2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거든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4천억? 지금 최근 추세보다는 좋게 나왔죠. 한 3천억대에서 이제 4천억 올랐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익 추이는 괜찮게 나올 걸로 보이고 최근 한 5년치의 그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흑자의 한 상단값 정도 수준, 그 EPS 기준으로 한 400원인데 한 300원, 400원 정도. 이 종목은 이제 그 성장주가 아니죠. 이게 갑자기 확 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좀 타주려면은 뉴스플로우 그러니까 이슈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그 핵폐수 관련돼 가지고 뭐 어쨌든 수산 쪽이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하림 쪽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서 단계 시세 분출을 좀 잘 따라가셔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가격을 제가 봤을 때 4,000원이 이제 중심가이기 때문에 중심가 뚫을 때는 빨리 매도하시는 이익 실현하시고 뭐 하단으로 빠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적자 안 날 걸로 보이고 이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을 상정해 주신 그런 박스권 매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빠른 대응하시라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은 얼마 정도? 2,500원 접근할 때 한 5% 정도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림입니다. 하림은 육계 가공과 사료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또 HMM 쪽에 그 인수합병정에 뛰어들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이 기업이 하는 건 아니지만 지주사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뉴스 플로우 나오고 있고요. 이런 쪽보다도 육계 쪽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감안되고 있는 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과 함께 또 연계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이 선을 왔을 때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2,500원 선에서 가지신 비중만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KC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의 비중 얼마십니까? 20%요. 20% 있으시고요. 예. 예, 최근에 조정을 견디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그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물을 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오다가 오늘은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SKC는 뭐 배터리 쪽 말고도 반도체 쪽까지 해서 또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스타트업에 투자도 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SKC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전지박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소재 쪽이죠. 화학 소재 쪽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중국이 이제 반도체 기초 소재 쪽을 이제 매각하는 어쨌든 계속 적자가 이어져 왔죠. 최근 그 4년 동안 적자고 또 향후 올해하고 내년도 적자 예상되고 있고요. 흑자는 이제 2025년 정도 돌아설 걸로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이제 그 현금 흐름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밸류에이션으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뭐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10만 원 정도 부근이신데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과 좀 뭐 다르게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접근하시면 최대한 그 물량을 그냥 줄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뭐 과감하게 절반 이상 10만 원 접근할 경우에 정리를 하시고 본전 이상의 흐름은 또 그 SK라는 그 어떤 또 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하고는 또 다른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확인하면서 10만 원 이상의 흐름도 나올 수는 있다. 또 따라서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반등을 노리는 그런 또 수급들이 들어와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그 이익 흐름상은 10만 원에서 정리하는 그걸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만 남겨둔 물량은 제가 봤을 때 한 12만 원 정도면은 땡큐 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정도면 그 만족하고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손절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참 그 손절하기도 손해가 지금 한 20% 가까이 지금 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만 5천 원 정도 깨진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물량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에서 10% 정도. 그 나머지는 쭉 한번 가져가 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SKC 전략 세워봤습니다. 어떠실까요? 막막하네요. 그러시죠. 근데 1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선까지 좀 잘 기다리시면서 약간 손실이시더라도 비중 조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KC 최근에 사업부를 매각도 하고 합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는 사업 재편을 단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학과 전지박 반도체 관련 쪽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 나빠지면서 낙폭 과대한 상태. 1차적으로 10만 원의 절반 매도 의견이고요. 2차는 12만 원 선 매도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고재관님 디오 가지고 와주셨고요. 25,400원에 7% 비중 갖고 계십니다. 혹시 조정받을 시에 7% 더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디오 오늘 종가가 2.5%가 하락한 25,4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딱 매수가세요. 지금 이 종목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디오. 지금 임플란트가 사실은 중국 기대감이 되게 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쪽하고 바인딩된 쪽은 무조건 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중국 경기도 경기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그런 그 브랜드 가치랄까 인식도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임플란트는 소비재죠. 일종의 이제 경기 소비재인데, 그러니까 필수 소비라든지 이렇게 그 자본재 쪽에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중의 인식하고 같이 연동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지금 수급도 그래서 이제 좀 빠지고 있어요, 계속.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이렇게. 기관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모양이고, 지금 2021년에 이제 실적 피크를 친 이후에 그 실적을 이제 당분간 넘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이 이제 좀 뚫기 힘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만약에 저보다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4만 원이면은 매우 팔고 싶어 하는, 누구나 다 팔고 싶어 할 것 같은 가격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한 35,000원 정도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겁니다. 예.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어쨌든 손해는 안 보셨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7% 정도면은 지켜볼 수는 있겠다.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3만 원 1차적으로 만약에 3만 원 터치하면은 일단 전량 매도, 예, 전량 매도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25,000원 정도 선에서 지켜보시다가 좀 강하게 깨지는 흐름만 안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흔들리더라도 이 정도에서 한번 브레이크 잡아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요 목표가 정도 지켜보시고, 빠지면은 조금 더 그래도 탄력이 있으니까 한 24,500원 정도 제가 잡아드릴게요. 타이트하지만,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24,500원 정도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만 원. 예. 예,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어요. 예, 3만 5천 원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그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예, 좀 안전하게 미리 예. 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원하시면 네. 절반 정리하신 다음에 보시는 전략도 있는데 저는 일단 3만 원에 전량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디오를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한 그 비중만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3위 기업 디오에 대한 전략, 목표가는 3만 원 선에서 전략 매도고요. 손절가 24,5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 진단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오늘 지나갔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흐름 예상하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우선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인데, 다행히 CPI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근원 CPI도 완화되는 흐름을 보임으로 인해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도랠리가 펼쳐졌고,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선물 매도 잔고가 있었던 걸 오늘 많이 이제 청산했고요. 한 2만 계약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이제 매도 프로그램이 이제 누적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물 5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단기적인 수급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제 파생 포지션을 제가 보니까 기관은 2,600을 이제 살짝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한 저항을 보일 거다라는 그 예상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2,600을 공략하는 단기적인 탄력이 조금 연장되는 흐름 나올 것 같은데, 대형주 위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600의 어떤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거기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틈새로 일단 하방위까지 좋을 배당주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당분간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칭 차원에서 정유나 화학 섹터 쪽도 좀 관심 가지시고, 그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가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이 방산하고 항공 우장공 쪽이거든요. 예, 그 부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이 포지션 동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2,600선 부근에서는 일단 좀 쉬어가는 흐름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제 선물의 12월물이 시작되는 날에 2,600선 도전이 나온다면 대형주는 차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관심 가진 섹터로 배당, 정유화학, 우주항공, 방산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남필상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21일 목요일 오후 4시 2차 전지 반도체 밸류에이션 딱 말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인데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주제를 너무 잘 잡으신 거 아니세요? 제가 저번 주인가 이제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서두부터 당분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말씀드렸더니만 네. 예, 목욕하고 다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전망을 바꾼 건 아니고요. 구조적 예. 성장주는 맞고,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라는 게 또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면 쉬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흐름은 그렇고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배터리, 반도체 둘 다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쪽만 더 비중을 조절하면서 한쪽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되나요? 밸류에이션을 해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죠. 예, 그 안에서 갖고 갈 종목을 선택해서 예, 업종 자체를 다 사는 건 아니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1일 목요일 오후 4시 남필상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지금 배터리,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잘 참고하셔서 하반기 마지막 연말 전략, 연초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크게 날아올랐는데요. 내일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도 오후 4시 진시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